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은 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관절이 수도 없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관절이 이렇게 아주 돼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정교하고 또 세밀한 이런 이제 동작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닳기도 하고 이제 통증이 생기고 증상이 그래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관절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 몸 중에서. 예, 그렇죠.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걷죠, 앉았다 일어났다 하죠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관절이 이제 무릎이겠고요. 그다음에 또 허리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그러죠. 그럼 무릎 얘기 먼저 해볼까요? 예, 이제 80이 되신 할머니께서 이제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았다고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한 2년 전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시고 나서도 이분이 다리가 이제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근데 특히 어떨 때 불편하시냐면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굽혀지거나 완전히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앉으실 땐 다리도 좀 이렇게 뻗치고 앉으시고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 보시지 않았나요? 네. 예, 좀 그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요새 보면.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특히 또 밤에 화장실을 한 번씩 가시려고 그러면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것도 아주 괴로우시고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서는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이제 한다고요. 그러면은 수술이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 불편하시니까 뭐 관절에 주사도 맞으시고 물리치료도 하시고 이러는데도 역시나 이제 그 특별히 좋아지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데 왜 아프실까요? 그러게, 그죠?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뭐 이제 인공관절을 넣어주고 모양은 형태는 제대로 갖췄어요. 그렇지만 수술을 했을 때 그 무릎뼈에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또 기능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무릎이 안 아프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기능이 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양 자체는 제대로 해놨을지 몰라도 예, 이분은 이제 움직이시기 힘들고 그다음에 통증이 계속 있고 그러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수술을 한다고 할 때 그 형태 같은 거를 이제 보완해 주는 거는 중요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적인 방법으로 어떤 모양을 갖춰 놓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전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75세 된 할머니께서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허리 다리가 이제 마비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무릎이 막 굉장히 이제 아프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다리가 막 저리고 그럴 때는 밤에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해보시니까 이제 협착증이다. 요추 협착증이고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셨으니까 수술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이제 수술이 무서우시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제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분이에요. 예. 그러면 골다공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골다공증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네. 어떤 건가요? 그렇죠. 뼈에 구멍이 숭숭숭 난 거예요. 왜 구멍이 날까요? 그렇죠.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어진 뼈가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앉아서 주저앉아서 협착증이 그래서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무릎도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퇴행성 그 변화를 해가지고 아프신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면은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될까요? 아니죠. 대개 이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해서 뭐 지지대를 받쳐주기도 하고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조금 뭐 개선이 될지 어떨지 몰라도 얼마 지나면 또 내려앉죠. 그래서 수술을 이제 2번, 3번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그 이제 무릎이라든가 다리 이런 데가 굉장히 아프시고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아픈 그 증상은요 아주 은근하게 다리가 뼈속이 쏙쏙 쑤셔요. 그리고 그게 아주 지속적으로 있어요. 아주 괴로우시죠, 그게. 그리고 특히 이제 기운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은 견디기가 아주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드릴 게 아니라
뼛속을 자꾸 채워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힘이 생기고 안 아파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골다공증이 오지는 않아요. 올 수 있는 유형들이 있으세요. 이 자리에도 쭉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골다공증이 올 수 있는 분이 몇 분 눈에 보이시네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개 굉장히 부지런하고 책임감 강하고 자기 할 일 있으면 꼭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아주 착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원래는 뼈를 튼튼하게 타고 나세요, 선천적으로는. 그래서 가만히 못 계시는 그런 성향이 생기고 일이 없으면 또 막 만들어서 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것보다 자꾸 넘쳐서 쓰니까 이제 뼈에 기름이 빠지고 약해지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허리가 아프거나 이럴 때 꼭 디스크나 협착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동의보감에 보면 요통의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요통의 원인도 그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꼭 허리만 보고 치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협착증 얘기를, 글씨가. 제가 조금 전에 협착증 할머니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그 골다공증으로, 골다공증으로 무릎 퇴행성 이런 이제 통증으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프신 분 말씀을 드렸는데 50대 되신 여자분이 허리 다리가 굉장히 아프세요. 그리고 이제 마비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걸음을 걷다가도 노인처럼 이렇게 쭉 한 번에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창피하고 이제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오셔서는 내가 디스크인가 봐요 하고 얘기를 하셨지만 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이에 맞는 몸 상태를 갖는 것이 그분의 그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50세란 얘기는 갱년기가 오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그렇게 아파지기 시작한 게 갱년기 오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런 얘기를 지나치면 안 되고 그게 제일 포인트인 거예요. 이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아픈 원인은 그 뼛속에다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원인인 거예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에도 디스크로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골반이 안 좋아서 아플 수도 있지만 여자분들은 음혈이 충분하지 않아도 골반에다가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으로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냥 디스크다 하고 치료를 해봤자 효과가 없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골다공증 얘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골다공증이 남자분들한테 많이 올까요? 여자분들한테 많이 올까요? 예, 왜 그럴까요? 굉장히들 잘 알고 계시네요.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골다공증이 뼈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줘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죠. 아기 낳느라고 피 쏟아내죠. 이러다 보니까 그 피가 자꾸 부족해지는 쪽으로 가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뼈에다 영양을 충분히 공급을 못 해줘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50세 되신 그 갱년기 여자분 같은 경우에도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피가 급격히 이렇게 그 간에 혈이 쫄아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의보감에는. 그러다 보면은 그 충분히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허리 다리가 아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이제 음혈을 보충을 해줘서 골반 있는 대로 영양이 충분히 가도록 해주면 허리 다리가 편해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50대 초반의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아주 체격이 좋으세요. 배도 이렇게 나오고 살집도 좀 있으시고 얼굴도 벌겋고. 근데 이분이 한 1년 전에 물건을 무겁지도 않은 거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다가 서서히 허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셔서 이제는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기도 굉장히 힘드시고 또 아주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이제 심해서 아주 진통제 드셔도 별로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내가 디스크인가 봐요 하고 오세요.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의 분들이 디스크인가 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생긴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딱 이제 여쭤봤더니 술을 평소에 아주 거의 매일 드시고 그다음에 자극 있는 음식, 기름진 음식, 또 폭식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실 수밖에 없죠. 배가 나오면요 허리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것도 있지만 이분의 원인은 그런 음식 때문에 인해서 몸속에 습열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탁한 기운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약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는 이제 식정요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잡수시는 게 잘못돼서 허리가 아파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허리를 치료를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허리 아무리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잡수는 걸 조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습열을 없애주는 그런 처방을 해서 허리를 이제 좋게 해드렸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식생활이에요, 식생활. 이분은 아무리 약을 써서 좋아졌어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또 허리가 아파지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 드시는 거 줄이고 자극 있는 음식, 과식 이런 거 줄이면서 그게 쭉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허리가 튼튼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허리가 아프셔도 치료 방법은 전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원인을 자꾸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 맞는 얘기고 또 이제 관절 중에서 혹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흔하지 않은 증상이긴 하지만 요새 생활이 잘못되면서 한 분, 두 분 또 생기시더라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강직성이란 얘기는 뭐예요? 단단하게 굳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증상은 목에서 허리, 꼬리뼈까지 척추가 이렇게 자꾸 이제 뻣뻣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척추가 굳어지면 어떻겠어요? 움직임이. 그렇죠. 이렇게 숙였다 폈다 이런 것도 힘드실 거고 통증이 또 아주 심해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난치 질환이에요. 못 고쳐요. 그냥 이제 통증만 조금 줄여주고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만 좀 막아주고 이런 정도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이제 아가씨가 오셨는데 이분이 체격도 좀 이렇게 크시면서 그 허리가 굉장히 아파지기 시작을 하니까 뭐를 하셨냐면 그 병원에 가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약을 2년 이상 복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이 독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 안 좋아져서 속 쓰러지죠. 그다음에 또 피부도 이렇게 막 가려움증 생기면서 얼굴도 벌겋게 열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점점 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가 외출도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엄청 많겠죠. 그럼 어떤 증상이 올 것 같아요? 밖에 맘대로 못 나가요. 우울해지잖아요. 예, 그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도 병원에서 진단받아 온 거를 한의학에서는 참고는 해요. 참고는 하지만 요걸를 바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하지는 않고 왜 강직성 척추염이 왔을까? 예, 그러면 이분은 평상시에도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같은 게 바르지 않아서 자꾸 살이 찌고 이러니까 몸에 이제 습담이 많이 쌓여요. 탁한 노폐물이 자꾸 쌓이니까 그게 이제 뼈 사이에 때가 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래서 여기가 자꾸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아가씨가 심하냐면요. 머리도 이렇게 구부리고 못 감아요. 여기가 다 뻣뻣하고 아파서. 그러면서 이제 통증도 아주 심한 거죠. 그래서 약을 어떻게 써드렸냐면 이 강직성 척추염에 쓰는 약을 쓴 게 아니라 습담을 없애는 노폐물 없애는 약을 써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당히 이거는 중한 증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원인도 그것도 또 몇 가지로 나눠서 보지만 그 아가씨는 이제 노폐물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한동안 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소화 기능이며 몸이며 다 좋아졌고 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도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자기가 이제 머리도 감을 수가 있고 외출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활하기가 훨씬 편안해졌다 하면서 웃어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한 거예요. 웃어요. 그거는 뭐예요? 우울증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경우에는 뭐 우울증이 얼마큼 됐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딱 그분이 앉아서 자기의 그 불편한 거 얘기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이분은 우울증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구나. 그럼 만약에
이분이 이제 감기성 척추염 있다고 해서 그거 따로 치료하고 소화 안 좋다고 속 쓰린다고 또 그거 치료하고 우울증이라고 그거 치료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약만 자꾸 늘어나겠죠. 증상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약만 자꾸 늘어나고 한 보따리 약을 먹게 되죠. 예, 그러면 또 약독은 더 쌓여서 속은 더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핵심이 뭔지 근본 원인이 뭔지 이거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다리 같은 데 삐끗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다리 삐끗하면 어떻게 하세요? 침 맞으세요. 예. 침 맞으시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으시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전에 그 4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 다리를 삐끗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인대가 늘어났다고 이제 기부스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기부스 같은 거 이제 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편하겠죠. 예, 이만한 걸 매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개 기부스는 뼈에 금이 갔거나 또는 뼈가 부러졌거나 이럴 때는 기부스를 해서 똑바로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삐뚤어 붙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살짝 삐끗했거나 인대만 늘어났을 때는 기부스를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분은 그냥 인대만 늘어났는데 이제 3달 동안이나 이걸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외출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8kg가 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또 스트레스 엄청 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꾹꾹 참고 3달 있다가 그걸 풀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 다리가 약간 가늘어지고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서 걷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해도 그거가 이제 가늘어진 게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리에 힘을 길러주고 이제 이게 기혈이 잘 돌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기부스를 해놓는다는 얘기는 기혈이 잘 흐르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문제가 자꾸 올 수가 있어. 다리가 이제 이렇게 가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리 삐끗하신 것도 가볍게 보시지 말고 이제 삐자마자 바로 침치료 같은 걸 하시면은 금방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병을 키우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관절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또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있어요. 어딜까요? 관절 중에. 지금 이제 허리 다리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목과 어깨. 그죠? 그래서 팔도 우리가 수없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깨 같은 데가 많이 아픈데 어깨 아프면 제일 먼저 뭔가 생각하실까요? 어깨가 아프면 내가 그렇죠. 내가 오십견으로 어깨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다 오십견인 거는 아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그 목하고 어깨는 같이 연결돼서 아픈 경우도 많고요. 또 어깨만 아픈 경우도 많은데 요새 의외로 또 어깨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이게 이제 석회화돼서 그걸 수술을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 어깨 관절에 때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뺏겨낸다 그래서 뭐 때가 또 안 끼겠어요? 오히려 여기를 기혈을 잘 돌게 해주는 이런 치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데 수술을 하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술해서 그 예후가 좋으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또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분은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집에 신경을 많이 쓸 일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신경도 많이 쓰고 이제 몸도 좀 많이 힘들게 움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제 웬만큼 풀릴 때쯤 되니까 어깨가 아프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오십견인가 생각하시죠. 팔이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면요. 바짝 긴장을 할 때는 몸이 오히려 안 아파요. 근데 긴장이 어느 만큼 풀려져서 편해지면 그때부터 살살 병이 나요. 그렇죠. 이분도 그런 케이스에 속해요. 그러니까 막 힘들 때에는 아픈 줄 모르고 이제 움직이시다가 긴장이 살짝 풀리니까 어깨도 아프고 목도 이제 뻣뻣해지고 그래서 뭐 보통 목이 뻣뻣하면 잠을 잘못 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혈이 잘 돌지 못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어깨가 아프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육이 많이 긴장이 돼서 아프신 거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약을 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제 그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를 치료하고 허리 아프다고 허리를 치료하고 뭐 다리 아프다고 다리 치료 이게 아니라 그 분이 아프게 된 원인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깨가 아프실 때 어깨를 직접 치료하지 않고 이제 체력을 보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런 약을 써드렸어요. 우리 흔히 보면 아주 젊었을 때 열심히 사셨는데 살만하니까 병나는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뭐든지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이러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너무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치료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관절 질환이 오더라도 우선은 이제 그 최후의 수단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할 때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다리가 아프면요 뭐라고 해요? 살 빼라고 그러잖아요. 무릎 아픈 분들. 근데 살 빼는 게 쉬운가요?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언니들도 살 빼기 쉽지 않으신데 연세 많은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다리 힘을 길러드리는 그런 약을 써드려야 돼요. 그래야 무릎, 허리 이런 데가 좋아지시고 물론 살찌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운동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최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예, 여기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지금 60대 후반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수면 장애가 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다 보면은 잠을 좀 못 자고 하면은 네. 그 잠을 자기 위해서 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네, 네. 그 알코올의 그 힘을 빌려서 좀 아, 잤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병원에서 네. 그래서 지금 수면제로 지금 하나씩 먹고 자거든요. 네. 그럼 네, 아침에 네. 너무 뒷골이 여기서 이렇게 땡겨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또 안 좋다 그래서 약방하고 병원에 가서 그 물어보면은 우황청심환을 먹으라 그래서 네, 그걸 네. 그것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 한 병 네. 5,000원씩인데 네, 네. 그걸 먹고 나면 좀 괜찮고 그냥 네. 그래서 그냥 힘든 생활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는 게? 한 2년 다 돼갑니다. 2년 그 전에는 뭐 되셨어요? 큰 이상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쯤에서 살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저는 평생 66kg, 아, 이 정도로 쭉 67kg예요. 유지를 키로는 하셨고. 183이고. 아, 그러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진맥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른손 주시고요. 그때쯤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셨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도 선생님 긴장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원래 긴장을 아주 많이 하세요. 네. 예. 왼손 보시고요. 네. 이렇게 보시고. 네. 예, 되셨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숙면을 못 하시고 지금도 보면 눈이 이렇게 충혈이 돼 있으시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술 드시기 전에도 그러셨어요? 예. 그 제가 옛날에는 술 조금씩 먹었는데 네. 이제 나이가 한 60대 후반이 돼 버리니까 네, 네. 좀 줄이지요. 예, 예. 줄인데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예. 자꾸 술 그 알코올 그 네, 기운을 빌려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예, 그것이 예. 참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안 좋죠. 지금 이제 그 뭐 조금 전에 그 신경과 약도 말씀을 하셨고 네, 수면제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또 우황청심환도 말씀을 하셨고 예, 예.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우황청심환은 몸에 이제 그 화가 오르는 거를 이렇게 내려주고 그러면서 조절을 해주니까 그거는 좋기는 좋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걸 또 매일 잡수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네. 선생님 같으시면은 원래 이제 살이 좀 많이 안 쪄 네. 있으신데 젊으셨을 때도 그렇게 숙면을 잘 하시거나 깊은 잠을 주무시거나 이러긴 좀 힘드시지 않았어요? 이제 신경 한 쓰실 40대 일이 후반 보통은 제가 그렇다고 봐야죠. 네, 신경 쓰실 일 있으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잠을 못 그리고 자죠, 일단.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이렇게 아랫배가 차시면서 위쪽으로는 화가 많이 오르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허리 아래쪽으로는 찬 지금도 기운이 땀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긴장하셔서 그런 거고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한의학적인 얘기지만 신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콩팥의 기운이 콩팥의 물기가 이제 자꾸 약해지시는 거예요. 신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은 원래 그렇게 이제 튼튼하지는 않지만 강단은 있게 타고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아프거나 이런 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아주 튼튼하다 이건 아니지만 할 거는 다 하고 이렇게 강단 있게 사시는 분인데 왜 그러면 연세가 드시면서 잠을 못 주무시느냐? 60이 넘으시면요. 심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때예요. 심장 기능이. 근데 지금도 맥을 보면 심장 기능이 좀 안정이 안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생겨도 가슴이 막 뛰고 두근거리거나 긴장을 유난히 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이제 제가 아까 선생님은 아랫배가 차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배꼽을 기준으로 이쪽은 찬 기운이 유난히 몰리고 그 상대적으로 이쪽으로는 화가 아주 많이 몰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찬 사람, 전체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이렇지는 않아요. 이게 다 이제 찬 기운, 더운 기운이 잘 골고루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몸이 탈이 나기 시작을 하면 이게 극단으로 갈리니까 화가 일로 굉장히 몰리고 그러면 밤에 자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더 이제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을 못 그럴 자고. 때는 누가 이 망치로 탁 때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계시거든요.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계시면서 눈도 굉장히 충혈이 돼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화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때쯤 좀 신경 많이 쓰셨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 뭐 하루하루 우황청심원으로 조절하시거나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요. 또 신경안정제는 더더군다나 그거 드시고 주무시면 머리가 막지 않으시잖아요. 그 뒷목도 뻐근하시고 이럴 수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화가 오르는 걸 자꾸 내려주는 이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쉽지는 않으신 게 이분은 이제 체격이 굉장히 마른 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음혈이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라 우리 몸에는요 피가 충분해야 밤이 되면 눈이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음기가 성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침이 되면 양기가 성해져서 눈이 이렇게 떠져요. 그래서 이제 낮 동안에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밤이 되면은 해가 지면은 음기가 성해지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이렇게 자게 돼 있는 게 그게 정상인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밤에 오히려 잠이 줄어들고 낮에 졸리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청년과 노인의 차이는 그렇고 거기에다가 또 성향이 일로 화가 오르는 성향이 많은 분들은 그게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더라도 잠을 자는 치료를 해드릴 게 아니라 몸에 화가 오르는 걸 내려주고 이제 음혈을 충분히 채워줘서 이제 그런 약을 해드려야 여기가 편안해지면서 잠을 숙면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잠을 자는 거는 자는 동안에 재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때 자고 이제 활동할 때 활동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조절을 해주셔야 숙면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럼 선생님은 이제 해결이 되셨고요. 예. 또 다른 분 누구? 예. 여기 계신 분요. 예, 저는 한 2년 전에 네. 제가 오른쪽 지주막이라는 그때 출혈로 수술한 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이요. 예. 네, 근데 네. 그걸로 항상 이렇게 좀 수술하고 뭐 후유증은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좀 피곤하고 이러면 막 뒷목도 땡기고 네. 막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예. 그때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는 네. 어떻게 있어서 아시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병원을 갔더니 이제 검사를 다 해봤더니 출혈이 있으셨어요. 예. 진맥을 제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지금도 어깨 목 뒤가 뻐근하신데요. 시계 쪽. 예. 네, 되셨습니다. 이제 그 여기 계신 분 같으신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몸이 약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체력은 좀 체력이 약해지시면은 화가 이쪽으로 잘 오르는 그런 성향에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도 잘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잘 받으시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 수술을 하셔서 이제 그거는 마무리는 잘 되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머리 간지 좀 막지가 않거나 띵하거나 이런 게 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머리에는 수술을 하고 나면요. 아무리 그 출혈된 거를 잘 이제 제거를 하고 했더라도 그 나머지 찌꺼기 어혈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해 주는 그런 치료를 좀 한약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은 더 머리가 맑으실 수 있고 지금도 어깨, 목 요런 데가 긴장이 좀 돼 있는 맥이 나와요. 그래서 신경만 조금 쓰시거나 이제 소화가 조금 안 좋으셔도 좀 목뒤가 뻐근하거나 이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뭔가 출혈이 됐다는 얘기는 화가 이쪽으로 잘 이렇게 확 일시적으로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로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과로하는 성향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로를 안 하시도록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는 쉴 줄 아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분도 좀 그런 게 부족하신 편이다 이렇게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화하고 그 몸이 찬 기운하고 더운 기운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머리 쪽은 서늘한 기운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고 이쪽으로는 서늘한 기운이 올라가야 머리가 맑고 뭐 이제 잠도 잘 때 되면 주무시고 이쪽은 따뜻한 기운이 돌아야 소화도 잘 되고 배도 안 아프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도 튼튼해지고 그런데 대개는 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일로 화가 많이 오르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우선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든지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고 또 살짝 핑 돌고 어지럽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콩팥 기능을 약하게 타고 나면 이명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신경을 바짝 쓰고 민감한 분들은 어깨, 목뒤 이런 데가 뻐근하면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목뒤 한강증이라고 하죠. 그런 증상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랫배는 자꾸 차지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에 문제가 오거나 특히 이분은 이제 대변 쪽으로도 문제가 좀 올 수 있어요. 대장이 약간 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잘 차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 허리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잘 도는 분들은 이제 대장이나 방광 이런 쪽으로 또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신 경우에도 수술을 했어도 여기에서 남아있는 부분은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앞으로 머리가 어지럽거나 이제 띵하고 아프거나 이런 게 안 생기실 수 있어요. 심해지면 또 이제 눈도 좀 충혈이 잘 되거나 뻑뻑하거나 이런 것도 오실 수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요. 네. 이렇게 숨이 막 이렇게 몰아쉬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 눈도 충혈되고. 그러세요. 네. 여기가 막 답답하시고. 예, 그러세요. 맥 좀 봐드릴게요. 네. 예, 되셨고요. 왼손 보시면. 네.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좀 얼굴이 굉장히 눈, 코, 입도 크시고 잘 생기셨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성취욕도 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많은데 밖에서 내가 속에서는 이만큼 원하는데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의 반만큼 이루어지고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죠. 원래 심장이 약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나쁜 건 아니신데 화가 여기 잘 쌓이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자존심이 좀 강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지기 싫고 뭐 더 잘하고 싶고 이런 게 있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착한 분이라 스트레스 잘 받고 상처 잘 받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강한 줄 알고 막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본인은 굉장히 착하니까 상처 엄청나게 받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할 거는 100%, 120% 해요. 네. 그래야 마음이 편한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분들은 화가 쌓이면 여기 가슴에 쌓이기가 쉬워요. 맺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화병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자꾸 화가 쌓이면은 상하 소통이 안 되니까 아까도 이제 이쪽으로 다시 그림이 너무 지저분한가요?
예, 가슴에 화가 쌓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슴에 화가 쌓이게 되면 화는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충혈도 잘 되시잖아요. 네, 네. 눈이 여기 화에 이제 화가 여기 올라가게 되니까 눈도 충혈이 잘 되면서 눈이 뻑뻑하고 안구 건조증 이런 것도 오기가 쉽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굉장히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하는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골다공증 와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의 성향은 자꾸 일로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증상은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면 이제 목에도 여기 갑갑한 게 뭐가 있는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눈도 피곤하고 머리도 막지가 않고 심하면 이제 핑 돌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게 이분한테만 한정된 증상이 아니고 여성분들 중에서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의 그 성향이 일로 오르는 분들은 그런 증상을 같이 갖고 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슴 답답하다고 여기를 치료할 게 아니고 화가 자꾸 흩어지도록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슴도 시원하고 한숨도 안 쉬고 그러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게 좋고 지금 요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는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한자로 가슴을 쓸 때 뭐라고 쓰나요? 마음 흉 이러잖아요. 가슴 흉자 가슴 흉. 쓰잖아요. 근데 안 좋은 일 생길 때 뭐라고 그래요? 흉아. 흉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통하는 얘기예요, 서로.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거는 치료를 좀 잘 하셔야 되는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뭐 흔히들 스트레스 잘 받는다, 뭐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그 생활을 할 때에도 뭔가 자꾸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고 특히 머리를 쉬는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걱정거리가 많다 그러면 걸으면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이제 이렇게 산책하시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시나요? 예, 여기 계신 분 말씀하세요. 49세인데요.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기억력이 네.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손에 들고도 찾고 아,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치매가 일찍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증상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증상은 뭐 불편하게 느끼시는 거 없어요? 다른 증상은 뭐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요. 네. 또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좀 화가 많이 나고요. 화가 많이 예, 나고요. 예. 예. 생리는 지금 잘하고 계세요? 4년 됐습니다. 폐경 되신지? 네. 일찍 되셨네요. 폐경이. 아, 그러세요. 오른손 줘보세요. 그러세요. 초경은 몇 살에 하셨어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14살. 14살에. 예. 그럼 한 45세 정도에 폐경이 되신 예, 거예요? 그러세요. 그때 무슨 특별한 뭐 신경을 많이 쓰셨거나 몸이 안 좋으셨거나 그런 게 있으셨어요? 예, 신경 쓰는 일이 좀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 제일 치매 제일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무슨 서양의학적으로 치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제가 연세하고 생리를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 번 뭐 이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성들은 49세까지 생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예, 그런데 요거보다 너무 늦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49세. 그러면 요때는 이제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폐경이라고 안 하고 천계가 가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물을 끊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월사를 내보내 주는 걸 끊어주는데 왜 그러냐면 요게 끊어져야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네. 근데 이분은 45세에 폐경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너무 일찍 끊어졌는데 물론 네. 이제 조기 폐경들도 요새 많이 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기 폐경이 되는데 그 조기 폐경이 되는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냐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거나 네. 몸을 과로를 지나치게 했거나 네. 이런 경우에도 조기 폐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일로 맑은 기운을 잘 못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고
이런 경우에 꼭 뭐 치매라고 하기보다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진액을 자꾸 채워줘서 일로 맑은 기운을 올려주게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지금 4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게. 네. 그렇지만 이제 자꾸 본인도 노력을 하시면서 그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이런 쪽으로 해야 치료를 좀 하셔야 그게 이제 심해지는 게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여성들이 가장 중요한 게 생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생리가 그냥 단순히 뭐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체돼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빼주고 그러니까 생리는 안 해도 나쁜 거고 너무 해도 안 좋은 거고 예 그런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보면 피가 부족해지기 쉬운 분이에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이제 더 쉽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49세가 되기 전에 이제 생리가 자꾸 줄어든다든지 생리를 뜨문뜨문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네. 그래야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 증상 같은 것도 우리가 훨씬 덜 가볍게 앓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예, 생활 잘 법도 지켜서 이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